문해력 교육할 때 항상 좋은 텍스트를 발굴하시는 경향성이 있으신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단부터 해가지고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시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고전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밀어넣기 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고, 읽기의 시작은 집중력이거든요. 네. 집중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잖아요. 책을 읽고 내용이 남는 게 없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네. 추천드리는 게 5분 만에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저는 5분도 안 걸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도움을 받았던 문해력 향상 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들은 그에 맞는 읽기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기 코칭 전문가 이승화 작가님을 모시고 아이들한테 딱 맞는 읽기 지도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읽기 코칭 전문가의 작가 이승화입니다. 아이들 수업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책 읽기를 요즘 거부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수업 하실 때 엎드려가지고 수업에 집중도 안 하는 아이들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돋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책을 읽자 그러면 친구들이 많이 도망가는데, 단편 영화 이런 건 3분, 5분짜리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또 나아가서 책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해력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보통 문해력 하면 독서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독서 안 하고 그런 수업을 해도 아이들 문해력이 늘어나나요? 기본적으로 문해력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문해력이 과거에는 글자를 읽고 이해하고 또 쓰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면, 지금은 글자를 넘어서 생각하는 힘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확장을 했을 때 꼭 책을 읽는 게 아니더라도 기본 사고력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면 그런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책을 읽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끈기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학생들한테 바로 마라톤 하자 이러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기 전에 막 걸음마 뗀 친구들에게 잘 걷는 법, 그리고 마라톤 도리 5km, 10km 하프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같이 밟아주는 거, 그 과정이 문해력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 저런 수업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런 수업을 찾아주는 것도 어렵고 집에서 지도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도 유튜브 좋아하시고 네. SNS 좋아하시고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미디어 채널 자체를 우선 보시는 거, 그게 시작이거든요. 분명히 아이들한테 접근성 높지만 부모님한테도 접근성이 높아요. 부모님이 책 읽고 고민해서 하시는 것보다 같이 밀퀴즈나 이런 좋은 미디어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모님한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집에서 실천하기도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추천하시는 채널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진로 교육하는 청소년 입장에서 전과자라는 채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전과자가 감옥의 죄수 전과자가 아니라 과를 매번 옮기는 채널인데, 옛날에 대학 탐방 동아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한 연예인 친구가 다양한 대학교에 다양한 전공을 참여하고 아이돌도 있다 보니까는 재미도 있고 유익하도 하고 이런데, 그런 채널을 보면서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우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식정보 채널에는 사물궁이, 교양만두 이런 지식 채널은 한 5분 정도로 일상생활의 호기심을 잘 담아주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같이 호기심을 해결하면서 직접 탐구하고, 또 그거는 책도 있어서 같이 보시고 대화 나누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초등생활 같은 경우는 사회 이슈들, 스마트폰 중독, 노키즈 존, 아이들이 사회 이슈들을 단편 영화로 재밌게 만들어서 관심을 갖고 토론까지 가능한 좋은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문해력 향상의 최대 걸림돌이 요즘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쇼폼을 너무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이들 뇌를 망가뜨린다 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선생님은 의외로 쇼폼을 문해력 수업에 이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우선은 걱정하시는 바대로 쇼폼의 단점은 명확하게 탈맥락적이고 파편적인 정보, 장점도 명확해요. 어른도 쉽게 중독에 빠질 만큼 몰입도가 높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네네. 장점을 잘 활용해서 우선은 시작은 쇼폼 중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계속 대하는 거예요. 네. 요즘 뉴스도 사실 쇼폼으로 많이 보거든요. 스브스 뉴스 이런 거 친구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거 구독해서도 보고, 그리고 유퀴즈 같은 것들도 풀 영상은 안 보지만은 쇼폼 영상으로 일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기면은 유튜브에 클립 영상을 보고, 그거 더 재밌을 것 같으면 풀 영상 보고, 이런 식으로 쇼폼이 시작의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요즘 틱톡에서 책을 소개해주는 북톡 이런 채널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외국 작가 책에서는 서문에 북토커들한테 내 책이 틱톡 때문에 역주행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쇼폼 콘텐츠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해야 될 것 딱 3가지 말씀드리면, 쇼폼을 보고 그냥 두면은 안 되고 영화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쇼폼도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채널을 잘 챙겨두시는 거. 저도 보다가 저장하거나 요즘 공유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같이 보고 싶은 네네.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잘 세이브해놔서 이거는 우리 아이랑 같이 보고 같이 뭔가 나눠봐야겠다 하는 좋은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키우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쇼폼 짧지만 쇼폼도 제대로 정독 안 하고 빨리빨리 넘기고 이런 경우 많은데, 폼 하나도 2번, 3번
몰입해서 보고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은 컨텐츠라는 전제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심층적인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는 슈퍼맨의 단점이 탈맥락이거든요. 네. 파편적인 정보예요. 그 앞뒤 맥락을 같이 대화로 만들어주고 맥락을 담긴 풀영상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탈맥락이라는 단점을 대화나 투의 활동으로 메워나가면은 집중력을 키워주면서 좋은 도입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문해력 공부를 네. 어느 정도 나이의 아이들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문화 콘텐츠 연구하면서 미디어 리터리 수업을 코로나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미디어 수업을 찾는 니즈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책을 활용한 미디어 수업 이런 것들은 유학까지도 많이 내려가서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독서교육을 연구한 입장에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늦추면 좋고 그리고 깊은 생각과 인지적 끈기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힘든 과정에서는 결국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수업을 가도 핸드폰을 늦게까지 최대한 안 사주는 부모님과 그런 지역이 있고 교실이 있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 교실이 있고 기본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은 이런저런 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SNS 콘텐츠를 보면은 나 저거 알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의지랑 상관없이 중학교 이상은 다 노출은 된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관리하에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이상은 저거 알아, 저거 봤어. 서로 그런 공감 능선이 많이 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이 학습만 하면 본다. 네. 웹툰 보고 웹소설만 본다. 이거 그냥 둬도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옛날에는 학습 만화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막 항의 민원도 네네.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웹툰, 인기 많은 웹소설, 인기 많은 일본 만화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 섹션이 따로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정책을 추가하세요. 집에 빌려가지는 못하고 도서관에만 볼 수 있게 한다거나 학습 만화나 웹소설 한 권이면은 사서쌤이 추천하는 일반 도서도 한 권을 같이 빌린다거나 1+1 이런 식의 유인책으로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것만 읽으면 확실히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도구로 활용해서 기본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우고 책으로 나아가면 더 좋겠죠. 제가 독서노술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도서를 선정하고 도서에 맞는 문제지를 만들고 하는데 도서를 선정할 때 사실 가장 편한 게 유명한 오래된 책 하면은 공격을 안 당해요. 학부모님도 도서 리스트 봤을 때도 만족스러워하고 네네네. 우리 애가 민음사 세계명작을 읽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못 읽고 수업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학생들 성적이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탈퇴가 많이 나요. 애들은 재미가 없죠. 그쵸. 그리고 고전적인 최신 책에 시도했던 것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읽어오니까는 수업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좋은 것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로 할 활동의 질을 봤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요즘 관심사에 맞는 최신 눈높이에 맞는 책들을 했을 때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받았던 책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월 단위 교재 같은 거 만들 때는 어려운 책, 좋은 책이라고 했던 그 월은 선생님의 경험상 빼고 바로 원따일 책을 땡겨서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책이라는 아젠다에 갇혀서 진짜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을 많이 놓쳤구나. 저는 마이북랜드라는 이동하는 도서관이라는 컨셉에 도서 선정하는 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한우리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하는데 교사 연수 특강도 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텍스트를 되게 입체적으로 복합량식 텍스트라고 하는데 책이 있으면 관련된 유튜브 영상부터 만화 같은 거 기본이고 이런 거를 골고루 담아요. 어디라도 하나 걸리도록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항상 양서에 대한 니즈, 고전에 대한 니즈 이런 건 당연히 저도 존중하지만 요즘 세대들에 맞는 접근 방식인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인정해 주셔야 된다. 최근에 질문을 받은 건데 우리 애가 귀멸의 칼날 같이 보러 가자고 하고 진격의 거인 이야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엄마 입장에서 너무 낯선 영역이니까 네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이 들어보신 거 TV에서도 보시고 영화에도 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양지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거는 대중문화로서 가치가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인정해줘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학부모님 성에는 안 찰 수 있지만 네. 부모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옆에 있는 분들은 그것마저 부러워한다. 웹소설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글자를 너무 안 읽는 친구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우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음지에 있는 컨텐츠는 걱정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이런 것들은 대중문화로서 인정을 받는구나.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 선을 계속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남인혜 교수님이 체인소맨이라는 조금 과격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나름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영상이 SNS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저 이제부터 교수님 팬 됐어요. 서울대 다니는 분이 나랑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다 이런 공감대 형성과 함께 남인혜 교수님 책 샀습니다. 그런 것도 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은 도파민 세대들에게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면에서는 웹툰, 웹소설 그리고 학습 만화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는 실제로 웹툰 보다가 한자어나 낯선 단어 나오면 캡처해가지고 그걸로 수업해요.
대표적으로 스포츠 웹툰에서는 범죄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천재와 약간 재능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범죄인 주인공의 이런 구도가 네. 많이 나오는데 많은 친구들이 범죄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웹툰을 되게 재밌게 봐도 범죄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복싱 만화 중에 범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댓글에 작가님 주인공 이름이 인재인데 오탄에 하셨어요. 인재인데 범죄라고 잘못 썼어요라고 댓글 단 거예요. 다른 사람 야, 범죄라는 단어가 있어. 너는 이 웹툰 지금까지 뭘로 본 거니? 막 서로 티격태격하고 이랬는데 우선은 범죄라는 단어를 물어보고 모르면은 그 맥락상 추론하는 거는 어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휘를 추론하는 힘,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 요즘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너무 다 파편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 자체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맹황과 상황 파악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들이 대학교 사회 초년생까지 쭉쭉 이어지는데 그런 맥락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힘을 키우는데 내가 보기도 싫은 거를 추론하거라 그러면 의지 자체가 안 생기거든요. 내가 기본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거는 의지가 생겨요. 문의 의지라고 하는데 의지가 생기면은 그 앞뒤가 보이고 시야가 넓어지고 추론하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소설을 읽어도 서사가 이해가 되고 내러티브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 탄탄하게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이 책을 그냥 좋아해.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이 만족하는 책을 읽어. 그럼 그냥 읽히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맞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딱 적절히 정리 잘 해주셨는데 지금도 책 충분히 잘 읽으면 책으로 더 밀도 있는 고품격 활동하셔도 되고 힘들어 한다면 단계를 쪼개서 밟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해력 교육할 때 항상 좋은 텍스트를 발굴하시는 경향성 있으신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단부터 해가지고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시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고전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밀어넣기 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고 항상 독서의 기본은 읽는 독자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지 그 점을 고려해서 도서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가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읽을 거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현실적으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읽기 그리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전 문해력인데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글감이 되고 내가 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대화의 소재가 돼요. 우선은 읽기의 시작은 집중력이거든요. 네. 근데 집중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조급하게 훑어읽기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고서 내용이 남는 게 없다. 본인도 통제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네. 추천드리는 게 우선 눈으로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는 걸 잡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나의 목소리. 그래서 소리내어 천천히 읽고 연기하듯이 유창하게 읽는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화 하면 북튜버처럼 책을 소개하거나 말하는 영상을 찍으면 거울 치료라고 친구들은 표현하는데 네. 내가 말을 이렇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다시 보는 그 활동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밀도 있는 활동으로는 필사. 요즘은 청소년 필사, 어린이 필사 책도 많이 있어요. 짧게라도 천천히 이제 써버릇하면은 스스로 집중해서 하는 힘을 끈기를 조금씩 기를 수 있거든요. 저도 항상 숏폼으로 수업을 하지만 숏폼이 끝이 아니라 숏폼은 시작이고 생각의 호흡을 조금씩 길게 하고 인지적인 끈기를 계속 늘릴 수 있는 태도를 키우는 걸 중요시하는데 그 면에서 이런 집중력 기르는데 낭독과 필사를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본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잡아주는 건데 전 초성 게임을 진짜 활용을 많이 하고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초성 게임의 장점은 그냥 물어보면 막막하거든요. 근데 초성을 주면 뭔가 알 것 같아요. 그 알 것 같은 걸 바탕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스무고개 하듯이 힌트를 조금씩 줘서 맞출 수 있게끔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피역, 피읍, 부글자로 된 초성이 있는 단어 이런 것들 예능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학생들이랑 많이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떤 친구는 저 얼마나 코피 났는데 코피요 라고 하기도 하고 네. 컴퓨터 많이 하는 친구는 카피 하기도 하고 주문 많이 하는 친구는 쿠팡이요. 쿠팡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요? 맨날 집에 오면 쿠팡 써있는 거 보니까는 그죠. 쿠팡을 많이 하고 각자의 경험과 배경 지식에 맞게 뭔가 계속 꺼내버릇하는 거 이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 내에서 자신의 어휘를 활성화하는 거 그런 면에서 추천을 많이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N행시라고 하잖아요. 계속 조금씩 단서를 주면서 확장하는 식으로 초성 게임 그리고 N행시 그 이후에 세 줄 글쓰기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서 마지막에 릴레이 글쓰기라고 한 줄씩만 써서 반 친구들이 같이 하는 건데 선생님이랑 아이들 주고받듯이 학부모님이랑 아이들과 같이 한 줄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글쓰기 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저는 초성 게임 추천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핵심 파악하는 데는 관용어를 진짜 추천을 많이 해요. 왜냐면 관용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맥락의 단어인데 일부러 대화하시고 이럴 때도 이거 참 일석이조인데 어부질인데 이런 많이 쓰는 이야기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섞어주면서 하면 어부질이 했을 때도 지금 물가가 아닌데 어부가 왜 나와 있는데 그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맥락을 나름의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면서 의도가 이거였구나. 핵심 파악의 가장 포인트는 항상 텍스트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책도 쓴
사람이 있고 방송도 찍은 사람이 있고 만화도 그린 사람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고 시험으로 따지면 출제자의 의도. 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에 맞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좀 멋있는 말로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고민을 하고 의지를 갖고 막 탐구해야 되는데 몰라 라고 쉽게 포기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용어. 요즘 굉장히 재밌는 이슈 중에 유튜버 링찌라는 분이 있어요. 국어강사 출신의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방송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을 해석이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해석이 맞는지 그걸 SNS에 올렸어요. 10만 명이 투표했어요. 그래서 거의 57대 43 거의 막상막하 나왔거든요. 그 첫 번째 해석이 개가 밥을 먹는데 사람이 발로 차고 건들면은 야,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는 거야. 개 건드리지 마. 이게 1번이고 2번이 사람이 밥을 먹는데 개가 막 앵기고 막 건드렸을 때 야,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는 거야. 개한테 건드리지 마. 하는 게 2번이에요. 사실 관용어의 이제 역사적인 맥락상은 1번인데 이걸로 청소년 수업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놀라요. 어떻게 개를 건들 수 있냐. 2번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제가 옮기고 밥 뺏어 먹으려고 해서 내가 막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관용어의 원래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활용도 해보고 나아가서 이 상황에 맞는 나름의 관용어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면서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까지도 도움이 많이 돼서 생활 속에서의 관용어 활용을 추천 많이 드리고요. 마지막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아웃풋을 해야지 보이는 상황도 알릴 수 있고 상대방도 그걸 파악할 수 있고 요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노의 땡큐라는 노래에서 한참 밈으로 화제가 됐던 건데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세 번째 레슨 있어요. 그 라인에 맞춰서 너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씩으로 해서 전달해보는 연습. 이것한테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하지만은 그 노래 같은 거 보여주고 거기에 맞게 챌린지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아빠가 아들한테 전하는 레슨 해가지고 첫 번째 레슨 양말, 두 번째 레슨 숙제, 세 번째 레슨 가방 정리 이런 거 몇 개 보여주면서 너도 전달하고 싶은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봐. 이러면 되게 논리적인 말하기나 글쓰기에서도 도움이 많이 돼요. 역으로 거울치료라고 보면은 말을 잘 못한 사례들도 있어요. 주어 목적어를 생략해서 상대방이 오해한다거나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되게 어눌하게 말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혼나는 장면 이런 것들 같이 보여주면 나도 막 이런다거나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자신 없는 표현한다거나 제가 저러는데 그거를 고친 상황에서 또 한번 같이 촬영해서 말하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계속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같이 보면서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내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실천해보는 거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애들 다 되게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같아요. 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부모님도 더 쉽게 이끌 수가 있고 그렇죠. 사실 요즘 부모님도 되게 젊으시잖아요. 부모님도 충분히 잘하시고 오히려 자녀들한테 책 읽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기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어차피 즐기는 SNS를 같이 즐기면서 이게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금까지 숨어서 했는데 같이 양지로 가족이 할 수 있구나. 양지로 할 때 포인트는 미러링해서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좋다. 큰 화면으로 같이 보고 같이 하면은 서로가 대화할 것도 많이 늘어나고 공감 능력도 늘어나고 맥락 파악도 같이 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팁들을 주셨는데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작가님께서 제일 추천하는 하나만 5분 만에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5분도 안 걸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도움을 받았던 문해력 향상 중에 하나가 간판 읽기예요. 사람들이 폰만 보고 걸으니까는 시야가 되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간판 읽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시야 자체가 우선 넓어지고 나름 지금 트렌드를 파악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야 저기 제목 되게 재밌다. 저기는 망하고 저기 생겼네. 요즘 무인 가게가 많이 생기네.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대화의 소재가 돼요. 같이 산책하시고 이럴 때 각자 폰만 보고 이러지 말고 간판을 비롯한 일상 소재들을 바탕으로 맥락 있는 티키타카의 대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읽을 거리다. 대화의 소재다 라고 하시고 항상 대화가 문해력의 기반이다. 애들한테도 어려운 어휘나 이런 거 할 때 너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주워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지? 엄마한테 들었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게 문해력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도파민 세대를 위한 문해력 특강이란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있는 재미있는 책이더라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아서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책을 포함한 뭐 영화, 그리고 광고, 슈퍼 등등 다양한 땡땡땡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땡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몇 분 몇 초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드리니까요. 더보기업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힌트도 확인하시고 오늘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도파민 세대를 딱 지정을 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는 지금 세대 친구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같이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러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불안한 걸 벗어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